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12주차 무역 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 14, 15 약 이제 앞으로 3주면 여러분들 종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1.5단계로 다시 또 상승을 했고요. 무탈하게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FTA의 이제 그 진입 단계로 저희가 들어가 봤습니다. FTA는 무엇이 FTA이고 FTA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FTA에 연결되는 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 확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25페이지를 함께 좀 보셔서 FTA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원산지, 특혜 원산지하고 비특혜 원산지가 어떤 것이 틀리고 그 원산지 증명은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5페이지 교재 25페이지죠. 25페이지에 보면 31페이지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31페이지에 보시면 FTA라고 해서 이제 그 FTA 개념이 나옵니다. FTA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32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 중첩되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그 FTA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32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보시면요. FTA 발효는 2004년 즉 발효 전이 2003년과 2007년을 비교해 보면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3천만 달러에서 약 1억 2천만 달러로 와인 수입액은 3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한국산 자동차의 칠레 수출액도 1억 6천만 달러에서 6억 7천만 달러로 4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그 FTA를 통해서 관세 철폐 또는 관세 인하가 이어지면 그만큼 그 소비자 가격도 점차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칠레산 와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싸게 먹었던 것이 2004년도 한국 한칠레 FTA 협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그 금액을 보면 관세가 완전 철폐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그 대신 우리가 와인을 많이 수입하고 또 우리 교재에 보듯이 자동차가 칠레에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약 4배 정도의 신장을 얻었으므로 이거는 FTA의 어떤 효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FTA를 통한 관세 인하 철폐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껑충 넘어서 33페이지 한번 볼까요? 33페이지 보면 중간에 FTA 확산이라고 있어요. 5-3 FTA 확산에서 위에서 5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FTA가 확산됨으로 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어떤 결과들이 초래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3페이지 중간에 FTA 확산 위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요. FTA의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을 선회해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둘째, 그 밑에 줄에 또 보세요. WTO라는 WTO는 여러분 세계무역협정이라고 세계무역기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World Trading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WTO라는 다자간 무역은 뭐예요? 1대1로 우리가 한국하고 칠레가 2004년도에 FTA를 체결했던 그 식으로 개인과 개인의 국가, 즉 개개인의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WTO라는 것은 다자간 무역 체제는 회원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WTO는 뭐라 그랬어요? 다자간 무역 체제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국가 간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이쪽 국가와 다자간이기 때문에 한 국가와 한 국가가 서로 또 의견이 대립되거나 또는 어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상충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WTO 다자간 무역 체제는 많은 시간을 요하더라. 또는 셋째에 보면요, 그 밑에 세 번째 줄 우리가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셋째, 이제 세계 경제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뭐라고요? 개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어떤 그 양자 간의 협정이다. FTA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4페이지, 다음 장 34페이지에 보시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 보면 관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관세, FTA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제가 그랬나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이죠. 그 대신 처음부터 관세를 완전 철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5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완전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FTA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거기 돼 있네요. 그 밑에 줄에 보면 5년, 10년 또는 15년까지 설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볼게요. 그냥 관세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FTA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 관세를 갑작스럽게 완전히 철폐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국 산업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경쟁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관세 철폐가 되면 그 자국의,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이다.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관세 철폐 이행 기간을 5년, 10년 또는 15년까지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FTA가 관세 철폐 예외 품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예외 품목으로 설정되고 있는 절차이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농산물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국하고 FTA를 체결할 때 우리 그 국가 기반의 경제인 농업, 특히 이 농경 쪽에는 예외 품목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고추를 홍고추가 있습니다. 말린 고추가 있고 홍고추가 있고 건고추가 있고 홍고추가 있어요. 건고추와 홍고추의 그 관세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 700%씩 이렇게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수입하는데 많은 제재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 조항도 둡니다. 왜냐하면 특히 농업 같은 경우는 예외 조항을 많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추라든지 야채, 뭐 어류, 여러 가지 그 농작물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많이 둔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원산지 규정, 그 2번에 보시면요. FTA 체결로 인한 무역사항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된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협상 체결국에서 나오는 제품만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을 장착한 미국산 자동차는 우리가 FTA의 특혜 관세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FTA는 당사자 양자 국가에 대한 어떤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그 수출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인데 제3국에서 그 FTA
어떤 효능이나 효과를 얻는다면 실제 그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맞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FTA 규정, 원산지 규정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FTA 체결로 인한 무역상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여개국이 FTA 체결국 중 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 그 수출 대상 국가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수출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세 및 무역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FTA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면 역외라고 돼 있어요. 역외라는 것은 양자 간의 국가, 즉 한국과 미국의 외의 국가, 요건 역외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외라는 말이 좀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3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왜 FTA를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위에서 7째 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다. 첫째, 쭉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첫째 하고서 한 네 번째 줄에 보시면요, 특히 우리의 대외 경제 규모가 국내 총생산은 GDP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출입 경제가요. 그런 거를 고려할 때에 2009년 국내 총생산에서 대외 교역, 수출 수입이요. 차지하는 비중이 82.8%, 상당히 높은 거죠.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통상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 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떤 재료나 뭐 석유라든지 이런 그 원자재가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GDP의 82.1%가 대외 수출입에 의해서 국민 총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FTA를 통한 관세 인하의 혜택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또 상대 국가한테 FTA의 특혜 관세를 반드시 줘야 되므로 그러므로 수출과 수입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GDP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경제가 잘 되고 또 우리 개개인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쭉 보시면요, 이런 말이 이 글이 있네요.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선 주요 교역들과의 FTA가 뭐예요?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FTA에 대한 당위성이죠. 당위성을 첫 번째는 그런 문제고, 둘째 한번 볼까요? 그 두 번째 보시면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서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요 통상 정책으로 자리 잡는 FTA를 능동적 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우리나라는 FTA를 많이 체결을 해서 양 국가 간에, 그렇지만 같은 제품이지만 관세 인하에 대한 율은 조금씩 틀립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가 간의 FTA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관세가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발도상국일 때는 관세를 좀 더 깎아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일 때는 개발도상국보다 조금 관세가 높을 수도 있고요. 천천히 덜 인하할 수도 있고 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외교통상부에 FTA 관련된 그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이끌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FTA를 추진해야 하는가 36페이지에 되어 있죠. 거기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7페이지 한번 볼까요? 37페이지 위에서 6번째 보면요. 정부는 2004년 6월 FTA 체결 절차 규정을 제정하였고 FTA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FTA 추진 과정에 각계 전문가들의 업계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FTA 사절단 이제 상담 사절단이 가기 전에 각 산업의 어떤 대표적인 단체나 협회들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어떤 관세 인하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어떤 그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현재 FTA 추진 현황 그 밑에 보시면요 표 3-1이 있는데 요거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추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협상 중인 FTA 국가도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협상 준비 공동정부 단계에 있는 게 많아졌고 기체결된 FTA도 나라 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 FTA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GDP 생산의 82%를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입 교육 국가다. 우리나라가요. 그렇다면 수출입 교육 국가다 보니까 어때요? 관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에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수입국에서 관세가 높으면 어때요? 그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점차적으로 그 관세를 인하시키고 또한 우리나라도 수입을 할 때 관세를 조금 점점점 인하해서 서로 그 선의적인 경쟁 체제로 돌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관세 인하와 철폐를 위한 것이 FTA가 체결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원산지 규명, 즉 역의 국가, 여기에는 양자 간의 제3자 국가를 역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양자 간의 국가만 특혜 관세를 주자라고 하는 것이지 역외 국가가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한다든지 우회 수입을 해서 그것을 그 관세 인하에 대한 것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FTA를 추진하고 있는 그 취지에 맞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원산지를 규명할 것이냐. 원산지가 과연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그 물건이 나오고 생산되고 자라고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제일 중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TA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이론만 있다면 이 교재로 해서 FTA를 끝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무역 실무입니다. 따라서 무역 실무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나 또는 창업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충분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역 FTA 그 관리사라고 하는 거 그런 그 자격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지원도 받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산지 규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벌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상대 국가한테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띄워주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해줬을 때 쌍방간의 어떤 과실에 대한 손해, 어떤 페널티 규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원산지 그 잘못 규정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든가 거짓 발급돼서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규정이나 그 실내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규정 이 규명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관세 인하를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요, 원산지가 자신이 없고 그렇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전에 있던 관세 그대로 내고 또 그대로 받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원산지 규정, 원산지 증명 규정에 따라서 관세 인하를 받으면 그만큼 어때요?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잘 팔리겠죠? 잘 팔리면 점점 경제적으로 좀 더 좋은 체제의 그 양적인 그 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특혜 목적은 이제 특혜 관세 적용인데요. 양호 관세라고 얘기했어요. FTA는 이거 우리 하나 적고 갈까요? 양호 관세 FTA를 통해서 그 특혜형 원산지 증명서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Certificate of Origi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GS 폼에 보면 GSP 요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세요. GSP 폼에 그 A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따라서 적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복잡한 것보다는 특혜형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비특혜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비특혜 목적은 덤핑 방지 관세 등 부과 대상 선정 그런 것들에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에 대한 뭐예요? OEM 생산 등의 국산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비특혜 목적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FTA가 아니더라도요, 일반 원산지 증명서는 있어요. 수입을 할 때 그 원산지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일반 원산지 증명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FTA 때문에 새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원산지 증명서는 덤핑 방지 관세 등 부과 대상 그 선정을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OEM 생산품 OEM으로 생산을 해서 들어와서 이걸 국산으로 둔갑을 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원산지 증명서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니까 특혜 목적과 비특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특혜 목적은 말 그대로예요. 특혜 목적은 이건 FTA의 그 관세 인하 또 뭐예요? 관세 인하의 수혜를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특혜 목적이라고 하는 건 원산지 증명인데요. 이 원산지 증명은 특혜형 원산지 증명서예요. 다시 얘기하면 특혜형 원산지 증명.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GSP 폼 A 양식에 있습니다. A 양식이라고 있어요. 요거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Certification of Origin이에요. 요 특혜형 원산지, 요 원산지 증명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FTA에서 말하는 이제 GSP 어떤 폼에 폼이죠. 이 폼 A 양식에 의한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다면 특혜 원산지 말고요. 비특혜 목적. 비특혜 목적이 있어요. 비특혜 목적은 뭐예요? 비특혜 목적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수입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이 현재 지금 왜 하냐면 말씀드렸죠. 덤핑 방지 관세,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 선정. 요거는 여러분 뭐 그냥 또 그걸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M 생산을 하죠. OEM 생산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말씀드렸었어요. OEM과 ODM이 있는데 OEM은 주문제 상표에 의한 주문 제작입니다. 그죠? OEM 생산품을 뭘로 둔갑시켜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만들거나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이것을 어때요? 국산으로 둔갑을 시킨다고요. 요거 국산 둔갑 방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뭐가 있어요? 일반 원산지 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입하면 반드시 이것도 띄워야 됩니다. Certificate of Origin이에요. 그죠?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면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국민보건 및 자연보호 목적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병충해 발생지로부터 물품 유입을 차단하는 거예요. 병충해 방지, 그 방지 어떤 그 발생지죠. 방지가 아니고 그 발생지. 병충해 발생지로부터 물품 유입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물품 유입 차단. 이건 뭐예요? 전체적으로 국민보건 및 자연보호죠. 국민보건 및 자연보호의 목적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산지 증명이 없고 나무에서 말이죠. 나무에서 기생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원목을 수입할 때는 어느 국가에서 들어오는 원목은 수입을 절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병충해로 인해서 그 나무는 들어오지만 나무 속에 어떤 병균, 어떤 그 애벌레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들어와서 국내에서 우리 며칠 전에도 그 컨테이너에서 무슨 벌레가 들어왔었죠. 그 나무에. 그래서 그 불개미인가 하는 그것들이 그 많이 그래서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일반 원산지 증명을 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병충해 발생지로부터 물품 유입을 차단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각 뭐냐면 자연도 보호하고 자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국가에 있는 이런 병충해라든지 일반 그 어떤 동식물 같은 것을 보호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건강도 물론 국민 보건 이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 목적과 비특혜 목적은 FTA 관세 인하, 그다음에 비특혜 목적은 이런 것들이에요. 국산 통합 방지, 또 병충해 발생지 이러한 이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좀 깊은 거는 덤핑 방지 관세 등 부가 대상을 선정하자는 거죠. 이것도 적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거 덤핑 방지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덤핑 방지 관세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어떤 요 관세를 부과를 해요. 부가 대상. 요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요. 세탁기라고 가정했을 때
세탁기가 들어왔을 때는 덤핑 금액에 대한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 부가 요거를 그래서 그 부가 대상을 찾기 위해서 일반 요게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산지 증명이라는 거는 여기도 있는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목적은 FTA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GSP 폼의 A 양식에 의해서 적혀져 있는 특혜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 네. 제 1강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